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통수학 1 경우의 수 제3강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앞서 배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여러분이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이 순열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냄새가 좀 납니다. 자, 볼게요. 세 개의 숫자 1, 2, 3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택하여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1, 2, 3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하여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반드시 숫자를 하나 채워넣어야 되죠. 그래서 10의 자리에 먼저 수를 채워넣으려면 1, 2, 3 중에 한 가지가 오면 되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각각에 대하여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에 온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곱의 법칙에 따라 10의 자리에 세 가지이고 그 각각의 1의 자리 두 가지이기 때문에 6가지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곱의 법칙으로 설명하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다 다르게 이제 고등학생 티가 좀 나도록 기호로 한번 나타내는 다른 걸 이제 익힐 거예요. 순열과 순열의 수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자,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순열의 수를 NPR, N permutation R이라고 합니다. permutation, 순열이라는 뜻, 차례대로 순서 있게 섞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서 곱의 법칙을 이용했잖아. 그러면 뭔가 하면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N개의 수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와 같이 R번째까지 차례대로 가져다가 일렬로 나열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n가지이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것을 제외한 n-2가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앞에 두 개를 제외한 이와 같이 되었고요. 마지막 r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n개에서 앞에 온 r-1개를 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를 기호로 n permutation r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n부터 그 밑으로 r개의 자연수의 곱과 같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네요. 앞서 우리는 1, 2, 3을 이용해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했죠. 6가지가 나왔는데 방금 배운 기호를 이용하면 1, 2, 3 서로 다른 3개에서 1의 자리, 10의 자리 2개를 택해서 하면 되고 3 곱하기 2라고 해서 6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 뭐였어요? 순열 그리고 순열의 수는 기호는 n permutation r, npr이라고 나타내었는데 곱의 법칙으로 그 수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중간에 점점점 생략해서 나타내는 게 좀 뭔가 깨름직하죠.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N 느낌표, 그것과 순열의 수 M permutation R의 성질이라고 했죠. 자, 내가 뭔가 하면 N 느낌표라고 하면 안 돼요. N의 계성 또는 영어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뜻인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n의 계성, 영어로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 3의 계성이라고 하면 1부터 3까지의 자연수의 곱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이 됩니다. 그리고 4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1부터 4까지의 자연수의 곱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24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호 하나 배웠네요. n 느낌표가 아니라 이제 n의 계승 또는 n 팩토리얼, 계승 계속 곱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팩토리얼.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요. 나는 다음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n 퍼뮤테이션 r이 곱의 법칙에 의해서 n, n-1, n-2 쭉 해서 n-r 플러스 1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승이 되려면 n-r 쭉 해서 2 곱하기 1까지 더 들어가 있으면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이만큼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나를 나눠주면 됩니다. n-r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면 되는데 1부터 n-r까지의 자연수의 곱이니까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자, 다시 n 퍼뮤테이션 r이 뭐라고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입니다. 곱의 법칙에 의하면 그냥 n부터 밑으로 r의 자연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특별한 경우인 n 퍼뮤테이션 n을 한번 볼게요. n개 몽땅 다 가져왔죠. 그러면 n 쭉 1까지 다 곱했으니까 n 팩토리얼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 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즉 r의 값을 n이라고 하였더니 n 퍼뮤테이션 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제로 팩토리얼이에요. 아니 선생님, 0 팩토리얼은요 1부터 0까지 자연수, 1부터 0까지 자연수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네. 그래, 말이 안 돼. 그런데 이 값이 n 팩토리얼이 되어야만 되겠죠. 왜? 아니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0 팩토리얼은요 1이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1부터 0까지 자연수의 곱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나 이 식이 r이 n일 때도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0 팩토리얼은 제로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자, 그러면 이제요. 위에 있는 이 식이 r이 제로일 때도 성립하도록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뽑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래, 방법이 하나도 없죠. 가만히 있는 것 어떡하지? 그래, 저 식에 한번 넣어볼게. n 퍼뮤테이션 제로는 n 팩토리얼 n-0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분의 m1이 아, 그래.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것도 1이라고 특별하게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뭐라고? 3 팩토리얼은 1부터 3까지 자연수의 곱, 4 팩토리얼은 1부터 4까지 자연수의 곱, 제로 팩토리얼은요 1부터 0까지 자연수 없는데 하지만 1이라고 약속했어요. 왜? n 퍼뮤테이션 n이 n 팩토리얼인 것은 분명해. r이 n일 때도 이 식이 성립하도록 확장하려면 제로 팩토리얼을 1이라고 해야만 돼. 그 다음에 r이 0일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때도 이 식이 성립하도록 n 퍼뮤테이션 제로도 1이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자, n 퍼뮤테이션 r. 계산은요, 곱의 법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질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때는 이 식이 더 간편합니다. 왜? 여긴 중간에 생략돼 있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거든요. 오, 그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예, 그래요. 자, n 퍼뮤테이션 r, 순열의 수에 대한 그 성질, 그 계산을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어야 되는 것은 곱의 법칙이요, 순열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요. 예, 그러면 답이 나왔네. n부터 2개를 곱한 것이니까 나는 n 곱하기 n-1입니다. 뭐예요? 5 곱하기 4. 따라서 n 값이 5라는 것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곱의 법칙, 순열의 수는 결국은 곱의 법칙이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 6 밑으로 r개를 곱한 거예요. 순열의 수 곱의 법칙이었죠. 120이에요. 그럼 곱해 봅시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벌써 120이 나왔네. 됐어요. 몇 개를 곱했어요? 3개.
따라서 3개입니다. 예, 이렇게 그냥 바로 하면 돼요. 다시 또 뭐? 곱의 법칙. 자, 그럼 이건 어떡하죠? 예, 이것도 순열의수 곱의 법칙이니까는 나도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2 곱하기 n 플러스 1부터 밑으로 2개를 곱한 거예요. 나 이렇게 되었고. 이거는 뭐지? n 밑으로 2개를 곱한 거예요. 내가 28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예, 전개식에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풀이해도 됩니다만 n은 분명히 자연수겠죠. 그러면 보세요. 분배 법칙으로 n을 공통으로 밖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2n 플러스 2 그리고 계산했더니 n 플러스 3이 나오고 내가 28이에요. 자, 3 차이가 나는 두 수를 곱해서 28은 4 곱하기 7이잖아. 따라서 n의 값은 얼마야? 4.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문제 1에서는 순열의 수는 그 원리 식을 곱의 법칙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n 또는 r의 값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2는 좀 더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2는 r이 이와 같은 범위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선생님 좌변에 있는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면 앞서 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에서 n 하나를 밖으로 빼내버리면요. 나는 다음 같아요. n-1 팩토리얼. 이 n까지 곱인데 하나 밖으로 빼냈죠. 그 다음 밑에 거는 n-r 팩토리얼. 네, 그대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봤더니 내가요. n-r이 n-1, -r-1과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n-1 팩토리얼. n-1, -r-1 팩토리얼이었기 때문에 나는 n 곱하기 n-1 퍼뮤테이션 r 오케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래,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네.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굳이 이걸 이렇게 수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바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예,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하는 것, 이 방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기호를 넣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뭐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것에서 r개를 택하는 것. r개를 택하여 첫째, 둘째, 셋째 이와 같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기호로 뭐라고 나타냈죠? 그놈을 바로 기호로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 잘 보세요.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n가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미 한 개 빠져나왔기 때문에 n-1개, 제일 앞자리에 온 하나를 빼버린 것 중에서 r-1자리에 대한 순열을 구하면 되니까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이게 뭔 뜻인가? 저게 하는 건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화면 돌려서 다시 보세요. 말로 설명하였고요. 이 기호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n 퍼뮤테이션 r의 기호를 이용해서 그냥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으로 보였습니다. 암기하거나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려요. 다만 중요한 것은 순열이 뭔가, 순열의 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는가, 실제로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곱의 법칙이다, 곱의 법칙이다, 곱의 법칙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또 몇 가지 더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는 있죠. 예, 1, 2, 3, 4, 5 5개를 그래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내가 짝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홀짝을 먼저 결정해야 되니까 1의 자리를 먼저 배열을 해야 됩니다. 2개 중에 하나를 가져다 1의 자리에 배열을 하죠.
몇 가지 방법? 두 가지요. 그것을 굳이 기호로 나타내면 2, 4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했기 때문에 이 퍼뮤테이션 1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하나 들어가고 4개 남았어요. 4개를 가지고 이 자리에 가져다 배열해야 돼요. 굳이 기호로 나타내면 4개 중에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두 자리의 순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앞에 4가지요. 그 다음은 3가지요.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1의 자리에 2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100의 자리 4가지, 10의 자리 3가지입니다. 곱의 법칙으로 바로 설명했죠. 제가 앞서 뭐라 그랬어요? 곱의 법칙이라는 것만 잘 알면 된다 그랬잖아. 굳이 이 기호를 사용할 필요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24가지라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는 개념 강의입니다. 개념 상상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저런 원리구나. 순열의 수 구하는 기본 원리가 결국 곱의 법칙이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 보겠습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2명이 일렬로 써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한 줄로. 다음을 구하시오. 1. 여학생 2명을 서로 이웃하게 쓰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다음 같이 하면 되겠네. 남학생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있고요. 여학생 2명을 이웃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가도 되고 어디든지 들어가면 되죠. 그래 다음 같이 하면 돼. 여학생 둘을 묶어서 한 묶음을 하자. 세트로 하자. 그런데 여학생 1, 여학생 2가 누가 앞에 올래, 누가 뒤에 올래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각각에 남학생을 또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남학생 1, 남학생 2, 남학생 3, 남학생 4, 여학생 묶으면 5라고 5명에 대한 순열이에요. n permutation n이 n 팩토리얼이죠. 5명의 순열이기 때문에 5 permutation 5는 5 팩토리얼입니다. 끝 됐어요. 5 팩토리얼은 1부터 5까지 자연수 곱해보세요. 얼마죠? 120. 그 다음 2 곱했기 때문에 240까지임을 확인했으면 1번 문제 풀이가 됐어요. 자, 2번은 양 끝에 남학생이 쓰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다음 같이 하면 되겠네. 남학생이야. 가운데 있고 남학생이야.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의 순열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어떡하지? 여기 남학생 쓰는 방법은 4명 중에 한 사람, 4사람. 여기 다른 남학생이 오면 되니까 3가지.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안쪽에 배열하는 것은 4명에 대한 순열이니까 그냥 4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돼. 끝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네. 4팩토리얼은 24. 그 다음에 12 가져다 곱했더니 288A 숫자에서는 반할 수 있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사용한 법칙이 뭐였습니까? 곱의 법칙이요. 순열의 수를 구하는 기본 법칙이 뭐였습니까? 곱의 법칙이요. n permutation r의 뜻이 뭐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예요. 굳이 이 문제를 푸는데 제가 이 기호를 즐겨 사용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가 이와 같은 뜻이라는 건 이미 그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실제 문제 풀이 접할 때는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 마지막 문제 하나 볼까요? 한 걸음 더 문제 5번입니다. 2000보다 크고 7000보다 작은 짝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나 2000보다는 커. 몇 자리 수겠니? 7000보다는 작아. 그러면 당연히 4자리 수이겠고 그런데 각 자리 수가 다 다르대. 그리고 짝수래. 그래? 짝수니까는 요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 2, 4, 6, 8이네.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이었거나 2였거나 4였거나
6이었거나 8이었거나 이런 수겠네. 그 중에 하나가 오네. 그런데 선생님 2000보다 크고 7000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도요. 2000보다 크니까 2가 와도 되고요. 2000, 1, 2002 이런 식으로. 4가 와도, 3도 와도 되고요. 그리고 4가 와도 되고, 5가 와도 되고, 7000번 6이 와도 돼. 선생님. 야, 이거 상당히 애매한데요. 2, 4, 6은요. 이 자리에 와도 되고, 1의 자리에 와도 되는데, 각 자리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 가만히 있으면 누가 대신 답해 주는 거 아니잖아. 2, 4, 6이 1000의 자리에 사용됐니? 1의 자리에 사용됐니? 따라서 구분하면 되잖아. 뭔 소리지? 아니, 경우의 수는요. 오히려 여러분 동생들이 더 잘합니다. 다 나열해버리니까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2하고 4하고 6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이 1000의 자리에 2 또는 4 또는 6이 들어간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마음대로 놓으면 되고 1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2 또는 4 또는 6이었습니다. 뭐가 되니? 얘가 아닌 다른 것이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1의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은요. 여기 먼저 배열해 볼까요? 2 또는 4 또는 6, 1000의 자리 3가지이고 1의 자리 먼저 배열할까요? 2 또는 4 또는 6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4가지 중에 하나. 그거 하나 빼버린 거. 1의 자리 배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여기 온 것하고 다른 게 들어가야 되죠. 숫자가 모두 몇 개? 0부터 9까지 10가지. 그 중에서 2가지가 빠졌으니까 올 수 있는 건 8가지.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7가지. 오케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A 계산을 할 수 있잖아. 600 이런 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1000의 자리에 2 또는 4 또는 6이 아닌 3이나 5가 온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입니다. 짝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먼저요. 몇 가지? 3이나 5, 2가지요. 짝수니까는 이 5가지 중에 아무거나 와도 돼요. 5가지. 그 다음은 이미 사용한 2개를 빼버린 8개 중에 하나, 사용한 3개를 빼버린 7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은 560까지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 이와 같이 되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없죠. 이게 다릅니다. 따라서 합의 법칙에 따라서 이 둘을 더해주면 되니까 1232가지. 저 숫자가 좀 크게 되었네요. 그죠? 자, 순열을 이었습니다. 순서 있게 배열했죠. 자릿수였어요. 선생님 뭐 사용했어요? 합의법칙 이용했습니까? 예. 곱의법칙 이용했습니까? 예. 순열의 수인 n permutation r이라는 기호는 굳이 사용 안 했는데 예. 곱의법칙만 잘 알고 있으면 NPR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번 시간 좀 길었죠? 조합은 더 중요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